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LA 시의장의 폴 크레코리안 이지구 시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LA 시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절차도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섹션 8 바우처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을 돕는 한인단체들에는 도움을 받으려는 한인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오늘 $5 99.4센트를 기록하면서 22일 만에 $5대로 재진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5 85.2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생들의 자퇴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물가 상승이 자퇴 주요 원인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LA 카운티 도서관에 마약 해독제를 비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학생들이 잇따르고 있고 불법 마약도 연이어 적발되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현금이 아닌 크레딧 카드 결제 머신만을 노리는 신종 절도 수법이 등장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는 29일 토요일 LA 평통이 위티어 네로우 팍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돕기 위한 제1회 자선 테니스 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인 52%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9%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내년 연말까지 2%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5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가 상승 억제 의지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은 석유 기업들이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강력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유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 8곳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지만 최전방에서는 후퇴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에서는 철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사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서 검찰은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2대0으로 꺾고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샌디에고는 단 1안타 빈공에 그쳤습니다. 뉴욕 양키즈는 클리블랜드를 꺾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 오늘부터 휴스턴과 경기합니다. NBA 개막전에서 LA 레이커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109대 123으로 패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31득점과 27득점을 올렸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고 스테판 커리는 33득점을 올렸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6.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9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이 사임한 누리 마르티네즈 전 시의장 후임에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이 신임 시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지구 시의원입니다. 어제 시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시의장에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을 만장일치로 시의장에 선출한 것입니다. 어제 마이크 보닌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미치 호퍼렐 시의장 대행 주제로 줌 화상으로 어제 LA 시의회는 열렸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을 시의장으로 선출한 것과 동시에 시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LA시의 선거구 재조정을 독립위원회로 이관하는 두 가지 개혁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00년 전에 마련된 LA의 15명 시의원이 관리하는 15개 지구를 보다 세분화해서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LA 시의원들이 임명을 했던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독립위원회로 이관해서 투명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크레코리안 신임 시의장은 첫 임무는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시의장 권한을 줄이고 의회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비하 혹은 모욕을 당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화상 원격 회의로 개최됩니다. 투표를 통해 새롭게 LA 시의회 수장에 오른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회 신임 의장이 시의회 본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독립적인 선거구 재획정위원회 구성과 또 LA 시의회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회 의장은 지난주 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번 주에는 자신도 역시 코로나 테스트 결과 영상이 나왔다면서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화상으로 원격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명의 사퇴와 2명의 강제 제외, 또 1명의 가족 문제 이탈, 또 1명의 항의성 불찰 등으로 현재 LA 시의회 정적수 미달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종차별 스캔들 이후에 LA 시의회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만입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이 $5대로 22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 99.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갤런당 $5 85.2센트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6.2센트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유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 기업들의 전방위로 유가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최근 수주간 석유 기업들이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유가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수출 제한 같은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석유 기업들에 경고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5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유가 상승 억제 의지를 거듭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명확한 정책 대신에 석유 업계 압박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중간 선거에서 의회 과반 확보를 노린 민주당의 유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동시에 또 미국 정부의 마땅한 유가 안정 정책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가들은 유가에는 정부 통제 외에도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거부, 또 미국 중서부의 정유 공장 가동 중단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의 석유업계 팔 비틀기는 정책 부족에 따른 궁여지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배부된 가운데 아직 소수지만 우편투표를 마친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621명의 한인 유권자가 우편투표로 투표를 이미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초반인 만큼 어떤 인종이 가장 많이 투표했고 이런 것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인종별로 보면 백인 2만 5천여 표로 가장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LA 시의원 인종차별 발언 파문 등으로 정계가 혼란스럽고 후보,
경선 종류, 박빙의 경합도 많은 이유로 기표를 늦추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도 이번 선거에는 많은 후보와 경선이 있고 주민 발의안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표할 곳이 많아서 여유를 두고 잘 읽어본 뒤 투표하기를 조언했습니다. 특히 제출 전에 봉투에 꼭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청소년회관, 한미연합회 등 한인단체들은 11월 8일까지 투표를 마쳐서 이번 선거에 가능한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 제출은 우편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LA 카운티 전역에 400개가 설치되어 있는 우편 투표 용지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또 오는 29일부터 설치될 예정인 투표센터의 투표소에 제출해도 됩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LA시가 재개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바우처 신청 대행 서비스에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나선 가운데 대행 도움을 받으려는 한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가 5년 만에 섹션 8 바우처 신청 대기자를 오픈하면서 한인들의 신청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섹션 8 바우처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한인회관에는 18일 도움을 받기 위한 한인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섹션 8 바우처는 연방주택국에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직접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섹션 8 바우처 2만 개 스팟에 18만 8천 명의 주민들이 몰리는 등 경쟁이 워낙 치열했던 만큼 5년 만에 재개된 현 상황에서 수요는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침 일찍부터 LA 한인회관 앞에 대기하는 한인들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LA 한인회에서 170명의 한인들이 대행 서비스를 마쳤습니다. 직접 신청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섹션 8 바우처 대기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마감 전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그 프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일단은 내 이름을 웨이트리스트에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첨이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서류 같은 거 업로드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내 1년 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기자 추첨 신청 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고 이름, 체류신분 여부, 현 주소, 가족, 그리고 연소득, 본인 이메일 정보를 알려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LA 시내에는 섹션 8 바우처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건물주들도 있기 때문에 대기자 추첨 신청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섹션 8 바우처를 받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섹션 8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주민들은 소득 수준이 하위 구간에 위치해 있어 이 또한 숙지에 본인이 자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는 1년 소득이 41,700불 미만이셔야 되고요. 그 하우스홀드 멤버들이 더 많으시면 그만큼 조금씩 더 올라가고 4인 기존 가족의 54,000불인가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LA 한인회 측은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인회를 찾는 노년층들이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한인회를 찾기 위해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미리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자녀들에게 신청 대행 도움을 받는 방법도 권고했습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자녀들이 충분히 신청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LA 한인회 측은 오는 19일과 21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섹션 8 바우처 신청을 대행합니다. 933 사우스 후보에 위치한 구세군 나성교회에서도 오는 28일까지 섹션 8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대행합니다. 이번 섹션 8 바우처 대기자 추첨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마감되며 12월 1일부터 추첨 결과가 공개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19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집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90도를 웃돌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진하겠고 낮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지고 금요일에도 6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이나 뚝 떨어져서 다시 70도 내외로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늦은 밤에는 부분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5도, 66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6도, 67도, 해안 지역은 87도, 6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5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스위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팰리세이드 입주의 열전이 현대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2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피게로와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세븐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프레몬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팰리세이드 입주의 열전이 현대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카운티 도서관에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 날록슨 등의 해독제를 비치하고 사서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해 필요한 사람에게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학생들이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에 날록선 등 마약 해독제 등을 구비하면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해 숨지는 학생이 잇따르고 검문 검색, 주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십만 장의 펜타닐이 연이어 적발 압수되면서 이런 마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이같이 카운티 도서관에 마약 해독제를 비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질 우려가 있는데 도서관에 이를 비치하면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우려는 더 커질 것 같은데요. 해독제까지 구비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더 쉽게 이런 마약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LA시뿐만이 아니라 카운티 그리고 남가주에서 현재 약물 남용, 약물 과다 복용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한복판인 헐리우드의 번스타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망 그리고 병원 후송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LA 동부 지역인 노갈레스 고등학교, LA 북서부 지역인 우드랜드 힐즈의 엘카미노 차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계속 숨지고 있고 샌버나디노의 한 음악 축제에서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관람객이 숨지는 등 모두 펜타닐 과다 복용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약 남용이 현재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몰핀의 100배, 히록봉의 100배를 농축한 것으로 중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마약입니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약입니다.
오는 29일 토요일 LA 평통이 위티어 네로우팍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제1회 자선 테니스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평통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탈북자를 돕기 위한 제1회 자선기금 모금 테니스 대회를 오는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샌 게브리엘의 위디어 네로우팍에서 개최합니다. 그동안 LA 평통은 자선기금 모금 골프 대회는 많이 열었지만 테니스 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평통의 임동묵 대회 총괄위원장은 테니스를 즐기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테니스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들 장애인, 세터민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저희가 민주평통 LA 협의회 회장별을 마련했습니다. 테니스 대회라서요. 골프 대회 인원 못지않게 저희 테니스 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는 저희들이 하나 대회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장애인, 세터민,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기금 마련을 테니스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회장단들하고 이렇게 상의한 결과 그렇게 통과가 돼서 이제 이 테니스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인원 규모는 150명에서 200명가량으로 연령대에 따라 청년부와 장년부, 시니어층으로 나뉘며 개인과 단체전, 남녀 혼합 복식으로 열립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30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프리 런치와 $100 상당의 구디백을 선사합니다. 테니스 대회 참가자 접수는 이번 주말까지 받습니다. 임 위원장은 테니스 실력에 따라 A, B, C 팀으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테니스를 좋아하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703-3324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재미 선수단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한국 울산에서 펼쳐진 전국 체육대회 해외 동포 부문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재미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103회체전에서 재미동포 대표단이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를 따내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체전 해외 동포 부문에는 금메달 31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48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올 체전에는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모두 18개국 1,333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볼링 남자 개인, 볼링 남자 2인조, 스쿼시, 볼링 여자 3인조, 테니스 남자 개인, 테니스 남자 복식, 태권도, 탁구 여자 단식, 탁구 혼합 복식, 볼링 여자 5인조, 골프 여자 개인, 골프 여자 단체전. 많네요. 금메달 12개나 이렇게 금메달을 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미선수단은 2019년 100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우승을 한 데 이어서 이번 2022년에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생들의 자퇴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에듀케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자퇴율이 32.9%,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생 자퇴율은 46.5%에 달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학 학비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비용 등 경제적인 원인이 자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자퇴 원인의 무려 42%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 습격에 대비해 연방정부가 안보 전략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을 포함해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 국가 안보 전략에 서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파괴적인 재앙을 경험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여전히 세계는 여러 감염병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나쁜 상황이 향후 25년 내 발생할 것이란 경고도 있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재앙과도 같은 전 세계적 생물학적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할 핵심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데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층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가 무증상 상태로 퍼져나갈 경우 이를 감지해 바이러스 발생 초기 12시간 이내 이를 경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팬데믹 발생 일주일 내에 수만 건의 진단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고 90일 이내에 신속 검사기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설정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 발생 100일 이내에 신규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130일 이내에는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획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의 여러 가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한꺼번에 등장해서 재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변이가 하나 둘씩 등장해서 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과는 달리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한꺼번에 등장해 팬데믹 상황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출현 속도는 전문가들조차 뒤따라하기 힘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변이들은 비슷한 돌연변이 유전자 조합으로 구성돼서 서로 닮았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형태로서 앞선 변이보다 인체의 면역 체계를 피폐하는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과 기존 감염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 같은 안전망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학교 수업 재개나 실내 활동 증가, 또 바이러스의 계절성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지인을 만나면 아유 갑자기 왜 이렇게 늙었어? 근데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체 장기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 환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심각하다라고 연구진은 해석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만성전염병센터 소장 지아드 알리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거의 노화 촉진제를 맞는 것 같다라면서 바이러스 감염은 인간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리 박사는 이번 조사를 위해 2년 반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전국 수백만 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히고 연구 결과는 장기 코로나 감염자의 신장, 뇌, 심장 등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체 장기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리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여유가 늘어난 미국인들이 일을 하기보다 잠이나 레저에 시간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의 경제 전문가는 어제 팬데믹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 15% 이상은 완전한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밖에 30%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 총합은 하루 6천만 시간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의 절약은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아낀 시간의 35%를 업무에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전체적으로는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전 출퇴근 시간대 일부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루 전체를 따져볼 때 다른 활동을 하느라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레저나 수면 시간을 눈에 띄게 늘렸습니다. 젊은 근로자층에서는 사교 모임, 외식, 음주, 운동 등의 레저 시간이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 이상의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육아나 주택관리와 주택수선, 음식 준비 등의 활동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번 분석 결과가 미국인들이 유연한 근로 합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기존 보고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의 절약으로 육아나 레저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재택근무의 장점은 유연한 근로 합의의 미래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 라는 미국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전국 여론연구센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9%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딱 9%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2%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표가 정확히 세어질 것이라는 점에 매우 혹은 상당한 표현으로 신뢰를 표현한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투표 집계가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고도의 신뢰를 표현한 비율은 민주당원들이 높고 공화당 사이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당적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32%에서 68%로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40%로 줄었습니다. AP통신은 매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에는 패배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당원들이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선거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한 탓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알면서도 트럼프 본인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윌리엄 바조차 그런 주장이 엉터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논란 재점화에 나섰습니다.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중간선거의 최대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주춤한 가운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하워드 극장 연설에서 낙태권이 중요하다면 투표해야 한다며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을 당시의 분노를 상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낙태권은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선명하게 대립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는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이 일단은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낙태권의 연방법 이 성문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상호한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경제 문제가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나타나면서 중간선거 막판 판세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으로는 경제와 인플레이션 무려 48%가 답변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49%는 이에 따라 공화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석유 수출기 기구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검토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스쿠시 암살 배후로 지목된 사우디를 왕따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기름값 문제로 소신을 버리고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감산 결정을 하면서 결국 바이든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카드를 쓸지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기업 카드도 거론되고 있는 셈입니다. 전현직 정부 관리자들은 이란에 대응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를 단결시키는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 목표를 약화하지 않으면서 사우디의 최근 행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2월 멕시코를 찾아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할 것이다라고 확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상호 국경을 맞댄 북미 3개국의 정상 간 협의체입니다. 양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하게 됩니다.
이 3국 정상회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5년도 시작돼서 꾸준히 열렸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7년 이후 잠시 중단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부터 재개했습니다. 올해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남미 이민자 대응책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기반한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결과를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로 전해집니다. LA 다저스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서 LA 스포츠 팬들이 우울해한 시간도 없습니다. NBA 개막했습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하성 선수 때문에 샌디에고 응원하면서 지켜보셨죠. 어쩜 그렇게 야구를 재미없게 하나요? 이럴 거면 그냥 다저스 올라가지. 그리고 어제 NBA도 시작됐습니다. 레이커스 어제 개막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있었는데 졌습니다. YTN이 정리합니다. 전날 구단이 마련한 생일 케이크를 받아들고 대망의 월드시리즈 일보 직전 무대 7번 타자 겸 유격수로 출전한 김하성. 필라델피아 선발 휠러의 위력적인 공에 잇따라 범타로 물러납니다. 김하성이 침묵한 사이 팀 타선도 7이닝 단 1안타에 그쳤고 샌디에고는 결국 0대2로 1차전을 내줬습니다. 최근 부진을 이어가던 홈런 타자 저지가 2회 우중간 솔로 아치를 그립니다. Everyone rise. Here comes the judge. He homers and the Yankees take a 4-0 lead. 5회 앤서니 리조가 점수를 보탠 양키스는 5대1로 클리블랜드를 꺾고 휴스턴이 기다리는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홀로 적진을 돌파한 커리가 묘기 같은 득점 이후 보너스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커리는 2쿼터 중반 연속 6득점을 포함해 30석점을 쏟아부었고 골든스테이트는 르브론 제임스가 버틴 레이커스를 꺾고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카타르에서 한국과 만나게 되는 포르투갈의 핵심 공격수인 디오고 조타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월드컵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회 개막까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부상을 막는 것이 한국팀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입니다. 포르투갈의 핵심 공격수 디오고 조타가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웨스트햄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조타가 종아리 근육 부상이 꽤 심각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타는 지난 17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조타는 2019년 11월 포르투갈 대표팀에 발탁된 뒤 A매치 29경기에 출전해 10골, 8개의 도움을 기록한 포르투갈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지난 8월 토트넘과 경기에서 부상당한 프랑스 대표팀의 미드필더 캉테도 햄스트링 수술로 월드컵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소속팀 첼시는 캉테가 햄스트링 수술로 4개월 정도 결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거의 사흘에 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손흥민도 부상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클루셉스키와 히살리송의 부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거의 쉴 수 없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올 시즌은 역시 월드컵이 중간에 들어오는 해이니만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더라도 항상 또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무리스러운 플레이는 삼가하는 것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에 맨유,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고 다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르는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